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예, 이 이란 국민들을 이제 흔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84년 이제 2월부터 이제 이란 도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 이제 전투기도 보내고 미사일도 때리고. 그냥 도시를. 예, 도시 테헤란, 뭐 이스파한, 뭐 시라즈 이런 데를 이제 그냥 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좀 욕을 많이 먹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으니까 굳이 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이란을 편들어줄 나라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얻어맞을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란도 보복하겠죠. 그렇죠. 이라크의 이제 바그다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도 다시 또 그러면 테헤란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미사일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이 이란, 이라크가 꽤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바그다드하고 네. 테헤란하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양쪽 수도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투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추될 위험도, 이 당시에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께 세계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후반전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정말 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4년 전반전 이제 네. 하고 이제 후반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국이 다 그냥 힘만 쏟아붓고 남는 거 없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이렇게 한 6년, 8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교착 상태로. 예, 그 교착 상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 이번 겨울 동안에 이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뭘 못하면 계속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청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쪽 다 특별히 물러날 명분도 없고 물러나면 내가 정치적인 이걸 내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생은 국민들만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네. 그래서 전반 4년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네. 이제 양쪽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직접 때려가지고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상대방 발밑을 무너뜨려야 된다. 발밑? 예, 돈줄을 줘야 된다. 뭐 두 나라 돈 나오는 구멍은 뻔하잖아요. 기름이죠. 예. 그러니까 원유를 차단하겠다. 예. 그래서 두 나라 다 사실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이후부터 미친 듯이 석유를 캐가지고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오펙이 원래 정한 쿼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왜냐면 뭐 전쟁 다 물자 사들여야 되니까. 당장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2차 오일 쇼크 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전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가슴을 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보면은. 그런데 두 나라들은 이제 미친 듯이 계속 석유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주도권은 이제 이란이 잡고 있고 이라크는 이제 수세적 방어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1984년부터 이라크가 본격적으로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를 때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이제 써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지난 첫 시간에 설명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잖아요. 두바이라고 써 있는 요쪽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라크가 노리는 수는 뭐였냐면은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지금 이란이랑 싸우기가. 네. 그래서 이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을 때리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해서 이라크를 이제 말려 죽이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는 왜 이렇게 됐냐? 해협이 봉쇄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도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인데 저게 만약 봉쇄되면 미국이 개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개입하면 이라크를 때릴까요? 이란을 때릴까요? 당연히 이란을 때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제 유조선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만 맞고 있냐? 너희도 맞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유조선을 이제 때리는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걸 가리켜가지고 이제 탱커, 유조선 탱커라고 그러죠. 탱커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럼 바다 그때 오염도 엄청 됐겠네요. 오염도 많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미사일로 맨 처음에 때리다가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예나 지금은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잘못 쏘면 또 엉뚱한 데 맞고. 예. 그러니까 더 싸고 확실하게 막자라고 해서 양쪽이 이제 기뢰
지뢰. 예, 제가 예전에 대만 해협 이야기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바다에 있는 지뢰 같은 그렇죠. 거죠. 예, 네. 양쪽 다 기뢰를 뿌려가지고 뭐 물반, 기뢰반, 뭐 이제 이 정도 될 만큼 네. 이제 했던 거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바스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한참 거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쇄가 됩니다. 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는 자기네 이제 항구에서 석유를 실지를 못하고 네. 인접한 국가인 쿠웨이트에 이제 석유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땐 전쟁을 걸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와중에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한 방 얻어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요? 얼결에 한 방 얻어맞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라크한테. 미국이?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네. 양쪽이 막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유조선을 이제 호위를 하는 업무를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떠맡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해군이 이제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스타크라는 이름의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 이제 프리킷이 있었어요. 뭐 요즘 같은 이제 이지스함은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꾼처럼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그러니까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작고 여러 용도로 쓰기 좋은 예 이런 이제 배였는데 그런데 이제 네. 이 배에 이제 미국 군함에 이 해군 군함에 이라크 F1 이제 프랑스제죠 F1 미라지 전투기가 액조세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얻어맞는. 그럼 이라크가 실수해 아니면 노리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썰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알고 때린 거 아니냐? 뭐 이제 미국이 뭐 이제 화끈하게 뭔가 좀 해주지 않으니까 미국 들어오라고? 예,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왜 첫 번째는 이제 왜 어떻게 얻어맞게 됐냐 미 해군이.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라크 F1 그 미라지 전투기가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 방송을 날려요. 아, 나 미국이다.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너한테 미사일을 쏠 수도 있으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는데 이제 더 가까워 오는 와중에 이제 레이더가 이라크가 발사한 이제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공군기지 있는 건 알았는데 미사일은 작잖아요. 아. 이게 날아오는 거를 탐지하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미사일을 두 발을 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옆구리를 강탈을 하는 거죠. 강탈을 하는데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예, 이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 미사일에 빵 맞으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발이 나요, 자꾸. 포클랜드 전쟁 때도 아르헨티나 공군이 천신만고 끝에 이거를 날려가지고 이 멍중을 시켰는데 회심의 일격을 날려. 회심의 이걸 날렸는데 안 터져요. 그냥 쇳덩어리만 와서 부딪히고 끝. 끝이에요. 끝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액조세 미사일은 이제 로켓 방식이라 가지고 안에 이제 완전히 되게 저공으로 날릴 수 있는데 안에 연료를 탑재했는데 딱 맞고 난 다음에 정작 터져야 될 이름은 안 터지는데 그 가지고 있던 연료랑 그 로켓 엔진은 잘 타요. 막 활활 타서 불을 막 냅니다 보면은. 화재를 유발을 시켜. 네, 화재를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때도 그 영국 해군이 침몰한 셰필드나 이런 것들이 그 탄약이 폭약이 터져서 침몰한 게 아니고 불이 났는데 그걸 진압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빵 맞았는데 안 터지고 뒤에 로켓 연료랑 그 이제 로켓 엔진이 막 타오르면서 이제 불이 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다시 날라와서 이번엔 제대로 이제 터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화재에 이제 폭발까지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미 해군 37명이 사망을 하고 21명이 이제 부상을 입는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라크가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미국을 이렇게. 예, 맞았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섣불리 이제 발을 들여놨다가는 이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제 꿀꺽 하고 넘어갑니다. 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배 사죄를 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쐈다. 진짜 이란인 줄 우리가 알았어요. 유조 뭐 이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거기 깔짝거리고 있던 뭐 뭔 줄 알았어요. 뭐 유조선인 줄 알았어요. 뭐 온갖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해요. 뭐 그래갖고. 그래서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 끝에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미사일에 얻어맞은 스타크함은 그래도 그 미 해군의 장기인 이 데미지 컨트롤에 성공을 해서 이제 구멍을 틀어막고 이제 안전한 지대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이제 군사력을 증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싸우는 것 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또 하나의 큰 비극으로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이렇게 유조선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군사 목표를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이 이란 국민들을 이제 흔들어 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84년 이제 2월부터 이제 이란 도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 이제 전투기도 보내고 미사일도 때리고. 그냥 도시일. 예, 도시 테헤란, 뭐 이스파한, 뭐 시라즈 이런 데를 이제 그냥 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좀 욕을 많이 먹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으니까 굳이 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이란을 편들어줄 나라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얻어맞을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란도 보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이제 그 바그다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도 다시 또 그러면 테헤란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미사일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이 이란, 이라크가 꽤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바그다드하고 네. 테헤란하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양쪽 수도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투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추될 위험도 이 당시에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럼 이게 어쨌든 뭐 정확도도 뭐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테니까 진짜 예, 대충 쏘고 대충 아무거나 맞아라 이거죠 이제. 의도되지 않은 피해가 진짜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걸 쏘기 시작을 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랑 이제 지원도 받고 있었으니까 돈만 주면 사올 수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사일을 쏴서 사다가 이제 쐈는데 주로 이제 스커드 이제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얻어맞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반에 이제 갖고 있던 건 몇 개를 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공급해줄 곳이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죠. 네.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이란한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손을 내밀어요? 예, 북한이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되게 어설프고, 네. 사실은 이게 썩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너희들 지금 테헤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스커드 미사일 그 잔해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 개량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이제 북한이 개발했던 이제 미사일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금도 지급하고. 아니 북한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육로로는 못 갈 거고. 항공기로 갔던 거죠. 비행기로 실어 왔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제일 바빴던 게 이란 공군 소속의 그 보잉 747 여객기 그 수송기가 있어요. 보잉 747? 예, 그거는 완전 여객기잖아요. 여객기인데 수송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공군의 그 옛날 그 팔레비 국왕 때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747을 이제 그 군용 수송기로 쓰면서 이제 그 큰 비행기를 그 큰 비행기가 이제 북한도 갔다가 이제 대한민국도 왔다가 하면서 부지런히 이제 전쟁 물자를 이제 실어 나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만약에 이란이 북한이 안 도와줬으면 거의 끝날 뻔.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을 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되게 지금도 고맙겠네. 되게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북한과.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대로 이제 쏘기는 합니다만 이제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막 세 발 쏘는데 우리는 한 발 쏘고. 네. 네,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쿠르드족을 또 이렇게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이라크가. 예,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한테 다시 또 이제 무기도 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태가 꽤 컸어요.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라크도 이제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 딱 생각했을 때 야 지금 우리가 독립하면 후세인도 우리를 못 건드릴 거야.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규모가 꽤 큰 이제 봉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87년 이제 후세인이 사촌이던 알리 하산 알 자지라는 이제 그 자기 사촌한테 가서 진압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압해라. 그래서 쿠르드족 확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봉기다 보니까 주로 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화학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예, 계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화학탄을 이제 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공격으로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사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50만 명 이상을 이제 수용소로 이제 끌고 갑니다. 50만 명을요? 예, 50만 명을 수용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어휴.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이제 막 공격을 탄도미사일을 퍼부니까 네네네.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다 풀어가지고 온 세계를 뒤져가지고 장비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운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우리한테 막 3배씩 지금 그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 전쟁 나니까 진짜. 예.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주실 분들 막 찾아보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브라질
브라질이요? 예.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막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한 87년쯤 되니까 이제 기갑 부대를 다시 재편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라크가? 예, 이라크가 한 87년 이때부터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라크가 오히려 이제 공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 영토들을 탈환을 이제 하는데 성공을 이제 하게 되고 이란의 이제 여러 지역들을 또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세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형님 돈 좀만 더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배럴당 $100씩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충분했는데 지금 배럴당 $6, $8야. 정신 차려. 우리도 지금 죽겠어. 본전치기다 겨우겨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서부터 더 이상 이제 그 비용 지원을 안 해요. 지원 안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라크는 고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저지가 그 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좀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제 87년, 88년 초반에 이제 총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써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88년 초반에 이제 테헤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보면은 한 2달 동안에 150발 이상을 날려요. 네네네. 예. 그 전에는 뭐 어쩌다 한두 발 날라오는 정도인데 2달에 걸쳐서 150발이면 60일 동안에 날라오니까 하루에 한 3발씩 날라오는 거예요. 두세 발씩. 그러니까 이 테헤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날라올지도 알 수도 없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란 내부에 정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뭐냐 도대체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 전쟁하자고 주장했던 이 성직자 강경파 니들이 뭐냐 미사일도 못 막으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 강경파가 위축이 됩니다. 네. 전쟁을 어떻게 좀 끝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란도 그냥 가만히 얻어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개량에 성공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입해요. 예, 들여오면서부터 바그다드에 또 반격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전선에서는 1988년 4월에 이제 이라크군이 이란 군에다가 이번에 이란 군에 또 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란 군에. 예. 그래서 이란 군이 이제 후퇴를 하니까 이제 그 일부 아직까지 이란 군이 점령하고 있던 나머지 영토들을 수복하고. 네, 수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강을 다시 건너서 이제 이란을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지역들을 또 점령을 하는 또 이런 공세를 또 펼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라크가 또 우세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년. 예. 거의 막판이군요 이제. 네네 막판이죠. 예. 이러던 와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88년? 네, 88년 7월이죠. 네. 88년 7월에 당시에 이제 그 이지스함이었던 이제 순양함이죠. 순양함이었던 이제 호르무즈 그 해협에 빈센트라는 이름의 미 해군 순양함이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걸 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 함대에 이제 이란 배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되게 위협적인 행동을 이제 보입니다. 뭐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가 이제 큰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제 탑재한 헬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저리 가. 근데 이란 해군이 이 헬기에다가 이제 총격을 이제 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네. 자위권 차원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F-14 전투기가 이제 전속력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란군의 F-14가 이쪽 이 빈센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미 해군이 이제 스탠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 F-14를 격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이제 지금 긴장도 120%된 거죠. 일단 뭐 경미한 교전이라 생각했는데 적군이 막 전속력으로 날라오고 이거를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키고, 근데 이 다음 상황이 또 뭐지? 라고 이제 막 우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란 항공의 이제 민항기 여객기가 이 빈센토 상 주변을 지나갑니다. 이란 항공 655편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불길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빈센토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이더에 뭔가 걸린 거예요. 이란 쪽에서 날라와. 그러니까 이것도 전투기 아니야?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막 전투기 민항기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항로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여객기 맞아? 항로는 여객기 같은데 언제 뜬 거야?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뜨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보는데 이 막 다들 긴장을 해버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종이를 뒤져가지고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병이 실수를 합니다. 없습니다라고. 정시에 떴는데. 민항기는 정시에 떴는데 스케줄을 잘못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위를 지나가는 민항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건 그러니까 전투기다. 전투기다.
이거를 이제 윗사람이 다시 확인을 할 때도 야 여기 있잖아라고 하는데 시차가 다르다는 걸 또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차하고 여기 시차가 나다 보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발사해요 뭐를?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접근하지 마라. 네. 접근하지 마라. 네. 근데 원래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때는 네. 이제 항공편을 부르든지 네. 아니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고 어디 동북방으로부터 접근하는 고도 몇 미터에 있는 항공기는 접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보죠.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여객기가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지? 헷갈려 또. 예,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미 해군은 아까 F-14가 하나 격추됐으니까 한 대만 날라왔겠냐? 또 날라왔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여객기가 맞아가지고 이제 290명 승객, 승무원 전원이 이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먹으셨지만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미 해군은 승무원들을 이제 감쌉니다. 책임 없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란 애들이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뭐 이런 훈장을 이제 줍니다. 제대로 잘 대응했어. 군인들한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국제중재재판소로 네. 이제 넘어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한참 후에 이제 미국이 1억 3천만 달러를 이제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 비행기 타고 있던 뭐 유족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란 정부는 유족한테 이제 절반을 이제 배상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전쟁이 길어지다 보고 여러 나라가 개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건들까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닫다 보니까 이제 유엔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놔둘 수는 없다. 예, 그래서 1987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안을 이제 합니다. 그렇죠. 양쪽 이제 휴전하고 철수하고 그다음에 국경 분쟁 문제도 매듭을 지어라. 이라크는 이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뭘 또 거부할까 생각. 근데 거부는 했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안 되겠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7월 20일 날 결의안을 이제 수용하기로 이제 발표를 이란도. 네. 네. 이란도 이제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달 후인 1988년 8월 20일 날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만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했던 전쟁이 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얻은 건 없어. 남는 게 없네요, 진짜. 예,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수십만 네. 명이 죽고 다치고 양 국가의 경제는 거덜이 날 정도로 했는데 국경이나 뭐 영토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아니 그 이라크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또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왜 걸프전. 걸프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이 이제 다 이렇게 사건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네. 끝나면 이제 각 국가들은 이제 재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네. 저 도대체 무기는 어디다 고철로 팔아먹고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아래 동네에 있는 쿠웨이트가 어이 후세인 나 좀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야 빌려 갚아야지. 죽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처음에 얼마는 내가 줬지. 근데 그 다음부터 네가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 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후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사우디는 탕감을 해줬는데 너네 탕감해라. 왜 탕감 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사우디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고 우린 탕감 못해. 굉장히 대화가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자식들 봐라. 그러면 자 고철로 넘기는 거 저 중단해. 야 살아남은 군인들 다 와봐. 야 이제 다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보면은. 베테랑들이죠. 다 베테랑들이죠. 이제는 쿠웨이트다. 예, 이제는 쿠웨이트다. 야, 쿠웨이트 알지? 저기 가면은 적과거리 흘러. 막 돈 많고 막 어마하잖아. 너희들 밀린 월급 뭐 가족들 다 쿠웨이트 가서 살아 이제.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돈 갚으라고 이제 쿡쿡 찌르는 이제 이런 요인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이 빌려 간다며. 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할 말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또 미국이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다시 이제 이라크를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도와주던 이라크를 또 적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제 걸프전이라는 게 벌어지고 이제 중동 질서가 이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국경선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게 변화됐던 게 일단은 이란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이란은 이제 완전히 신과 같은 영역에 있던 호메이니가 전쟁을 8년 가까이 치르면서 이란 내부에서 위신이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아니구나 현실은 현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리주의를 상당 부분 이제 해제를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란은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쿠데타 뭐 어떤 뭐 반 간첩 활동 네네. 이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한 3만 명 이상을 이제 처단을 합니다. 정치범들을 이제 이런저런 명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암살하고 살해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대량의 이제 소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 제거 이런 데 투입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또 내부적으로 이 충격이 되게 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전쟁의 와중에 이란 내부적으로는 아르메니아 계통 사람들은 득을 많이 봅니다. 네. 예. 아르메니아는 왜요?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원래 이란에 옛날부터 살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상거래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중 국적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가 필요한 것들을 요리조리 조달도 많이 이제 왔다 해오게 갔다 하면서.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라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웨이트와 전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이 고립무원인 것 같은 이제 이란을 지원해주던 나라 중에 뜻밖의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이란? 예, 이란을 도와주던 아까 이제 북한 이야기했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예, 거기 또 예. 의외네 또. 의외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서쪽에 있죠. 네. 이라크는 여기 있죠. 직접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는 요르단, 시리아 뒤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좀 위협적인 위협적인 존재다. 존재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크의 힘을 빼려면 이란은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걸 이란이 먼저 때리고 이스라엘이 때리고 그래서 합작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란 공군의 주력기는 팬텀. 네. 팬텀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군도 주력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품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란만 갖고 있던 전투기가 이제 당시 최첨단 F-14 톰캣 이 탑건에 나오는 네네. 이거는 미국밖에 부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몰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가서 구해다가. 그 부품을 구해다가 줍니다. 예, 미국도 모른 척하고 이제 줍니다 보면. 예. 이스라엘. 그러고 이제 뭐 토우 미사일 이런 것도 넘겨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뭘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서는 이제 죽어라 건설 공사를 유지를 합니다. 당시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이런 쪽들이 전쟁통에도 전쟁통에 다 철수했는데 끝까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되게 한국 이 건설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되게 성실하게 생각하는 전쟁통에서도 건설 활동을 계속 지속하는 80 몇 년이면 하긴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계셨겠네요. 예. 그래서 남들 다 철수하는데 한국 현장만 남아서 공사를 하다가 결국 그 공습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한 20분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예. 이라크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남아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전투기 부품 많이 판매했습니다. 전투기 부품. 예, 팬텀 부품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애타게 찾는 여러 가지 무기들, 손에 잡히는 무기들은 뭐든지 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5mm 곡사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찝차, 뭐 각종 자동차 부품, 네네. 이런 거 대량으로 판매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제재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80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갔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행보를 했던 게 두고두고 또 욕을 먹습니다.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란하고 이제 앙숙이잖아요. 앙숙이고 네. 제재를 하는데 뒷거래를 계속을 했던 거죠. 이란하고? 예, 이란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고민이 저 지금 테헤란에 그 억류돼 있는 이란 저기 인질들인 거죠. 대사관 인질들은 일단 풀려나긴 했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그 인질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란하고 뭔가 그래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란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은 각종 부품, 무기 뭐 그렇겠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 예산으로 줄 수는 없어요. 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뭐 3D 쿠션 어디 매기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기를 줄 테니까 네. 너희들 이 돈 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니카라과에 있는 콘트라 반군한테 지원을 해줄게.
콘트라 방군은 왜 나와요? 거기가 이제 좌파 산디스탄이 이제 혁명 전사들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 정부를 수립했어요. 니카라과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 정권이 앞마당인 중미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세력이 우파 반군이 콘트라 반군이에요. 얘네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를 지원해주겠다고 또 예산을 쓰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쟤네들 국민들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렸는데 의원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돈이 필요하고 여기는 무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CIA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무기를 몰래 이란에 넘겨줍니다. 이란이 필요로 하는 거. 네네. 그러면 이란한테 비싼 돈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콘트라 반군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하고 관계도 괜찮고 저쪽도 실속을 차리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뭐예요? 이 콘트라 반군 입장에서 봤을 때 형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건 좋은데 우리 이것도 좀 처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콘트라 반군이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돈이 아니고 현물로 거둔 거예요. 코카인. 뭐 이런 거? 예? 코카인. 아 코카인. 코카인 근데 CIA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IA가 이거를 처분하는 것들을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산 코카인들이 이제 멕시코로 이제 처분이 되고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대량의 이제 코카인들이 1980년대부터 이제 밀려오게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또 돼요. 예, 그래서 1980년대는 되게 이제 혼동의 시대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남미 카르텔, 마약 카르텔에 이제 CIA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간간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죽어라고 한쪽에서 단속하고 예. 한쪽에서 이렇게 쓱.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들통 나요? 예, 그래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이제 노스 중령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의회 청문회에 이제 불려 나갑니다. 근데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저는 몰라요 이게 아니고 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했다. 나라를 위해서 했고, 이건 내가 판단해서 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을 다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생중계가 되면서 이 노스 중령이 영웅으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것저것 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인들보다 100배 낫다. 참군인이다. 진정한 군인이 나타났다. 또 이런 또 이제 에피소드가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은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남겨놓은 이제 전쟁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사실 되게 지저분하게 이제 장사들을 했어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싸게,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라크한테 돈 받고 하나도 무기를 안 넘겨줘요. 그건 사기 아닙니까? 뭐 사기죠, 사실. 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급한 나라들 뒤통수들을 참 이제 많이 이제 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규모나 희생에 비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삼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또 너무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것 같은 이란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한 2번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 전쟁이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쟁 나면 겉으로 눈물 흘리고 막 위로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표면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들도 꽤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결국 나라들은 다 뒤에서 자기들 일속 챙기는 게 그렇죠. 잔치 벌이는 거 그리고 같아요. 점점 처음엔 두 나라 이야기지만 점점 많은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 개입 다 자기네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돈을 벌든 아니면 뭔가 이득을 보든 예,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란 이라크 전쟁 저는 이름은 얼핏 들어봤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나이 또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80년대. 예, 초등생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랬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걸프전으로 쭉 이어지는 이라크에 또 뭐 이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이제 팔레비 국왕,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란 이라크 전쟁은 오늘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란 이야기는 조금 더 계속돼야 되겠죠. 네.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란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